지금까지 우리가 이론 문법의 유형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론 문법 이후에 이제 공부해야 할 대목이 어문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문 규정을 다른 말로 4대 규범, 4가지 규범이죠. 흔히들 규범적 지식 그러는데 이 부분이 최소 6문제 이상입니다. 많게는 8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 문법과 합해가지고 한 반 정도, 많게는, 작게는 8문제도 나오고, 이게 약간 두서가 없이 들쭉날쭉은 하지만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로 잡으면 돼요. 문법 파트에서만. 왜 문법 파트가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느냐 하면은 아시고 계시죠? 공문서 작성하는 주체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업무 능력 중심에서. 자, 개관 한번 보실까요? 언어 규범은 언중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공신력이 있는 기관, 어디서 정하죠?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정합니다. 4대 규범을 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옵니다. 둘째 단락. 문법 영역의 핵심 단원으로 어문 규정을 설정해서 총 7개 세부 유형으로 나눴다. 원래는 4가지. 그 4개라는 것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다음에 외래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 4가지인데 그 중을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내가 유형으로 7가지로 나눠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출제 유형 진단. 그것만 잠깐 볼까요? 그 7가지 나눈 패턴에 따라서 7가지가 나와 있죠. 1. 맞춤법, 한글 맞춤법 57개 항이 있죠. 최근에 사전 등재 순서 나온 바 있고 넷째 줄 보세요. 준말 활용형 표기 둔법칙 이 말고도 우리 사이즈 표기, 다음에 준말 표기 등등이 중요하죠. 다음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속에 있습니다. 41항에서 50항까지 변별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띄어쓰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보면은 10개 항목의 규정은 해놨지만 예문으로 들지 않은 조사라든가 또 내지는 잊은 명사가 막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띄어쓰기,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조서와 이전 명사 띄어쓰기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얘기와 함께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장부 이해도 중요해요. 한 문제씩 툭툭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예를 들어 나올 확률은 한 80% 이상이에요. 한 문제. 문장부는 꼭 그죠. 수업할 때 보면 이론 수업할 때 제가 한 30분 길게는 이론, 길다면 짧으면 한 10분, 20분 정도 수업하시면은 한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습니다. 혹시 공부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 유형은 한 2가지입니다. 종합 문제 유형, 단일 문제 유형 이렇게.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1번, 2번, 3번이 뭐요? 한글 맞춤법 소속. 그 다음에 4번, 5번이 표준어 규정 소속입니다. 표준어 규정은 1부, 2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어 사정 원칙하고 표준 발음법. 표준어 사정 원칙은 26개 항입니다. 특히 이 중에 중요한 게 넷째 줄 보세요. 2011년 8월 30일이죠. 국립국어원에서 39개 항목 단어에 한해서 신규 표준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표준어 문제도 나와요. 이 부분은 필독 부분입니다. 그리고 26개 항목에 걸쳐서 표준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표준 발음법, 개인별 점수의 편차가 큰 단어이다. 이 부분은 또 어문의 변동이란 어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라더니 다음에 또 잠동화, 모음동화, 또 구개엄화 이런 어문 현상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여기에 대한 예들을 또 예외도 들어 있으니까 잘 연결해야 됩니다. 발음은 또 자기 습관에 이끌리기 쉬우니까요. 습관에 연결 당하면 오용 사례가 많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둬야 한다.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외래 표기, 로마자 표기는 요즘 많이 나오면 각각 한 문제. 또 최근의 문제 동향은 이거 2개 다를 동시에 선택지로 구성을 하죠. 다음 중 외래 표기 또는 로마자 표기에 짝이 옳게 바르게 표기된 것은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2개 합해서. 따라서 여기 외래 표기는 둘째 줄에 오용 사례가 많은 외래어 있죠.
요즘엔 또 인명, 지명 표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로마자 표기는 이것도 공부를 한번 꼼꼼하게 하셔야죠. 이건 1시간 정도 수업이 걸립니다. 원래 이론 수업에서. 그리고 응용 문제 다소 나오죠. 우리 예항에 나온 것만 공부할 때 기본 원리, 기본 학습에서 예항에 나온 것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응용되는 어떤 단어든지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표준 발음법에 입각해 있죠. 막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 학습이 토대화되고 훈련이 어느 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풀이 시간도 그 훈련의 한 연장입니다. 그죠?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요. 자, 뒤에 학습 비법은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글 맞춤법 우리 유형 29번 내려가고자 합니다. 출제 경향 보죠. 한글은 어문 문자는 자음모음으로 구분되는 문자죠. 그런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 A, B, O, U, T 늘 얘기하지만 뭡니까? 풀어쓰기입니다. 가로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한글은 음절 단위를 표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성을 표기합니다. 자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성 표기된 자음, 밥을 할 때 발음은 밥을 연음되죠. 연음으로 표기할 건가 아니면 밥을로 표기할 것인가 이런 받침 표기 문제 때문에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벳은 알파벳 맞춤법 없어요. 왜? 그냥 쭉 적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수하게 자음모음으로 나눠지는 어문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표기를 음절 단위, 발음 단위로 표기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맞춤법 문제가 늘 불거집니다. 자, 그래서 셋째 줄에 표음주의 플러스 표의주의 뭔가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줄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 언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 바로 갑니다. 답부터 확 불러드릴게요. 1번에 1, 2번에 5, 3번에 4, 4번에 4, 5번에 4, 6번에 1, 7번에 3,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4, 11번에 5, 12번에 3,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4, 16번에 3, 17번에 4, 18번에 2, 19번에 1, 20번에 2. 자, 그러네요. 지금 57개 항에서 20문항을 갖다 둬 봤습니다.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기출문제 동향도 한번 살피고 또 풀어보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1번 유형이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는 여기 뺐어요. 일부러. 뭐 지난 우리 파트에 기출문제 풀이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한글 맞춤법에 보면은 사전에 등재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뭡니까? 어법에 맞도록 가면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각 단어별로 한다. 외래 표기를 따로 정한다. 이게 총칙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 사항에 보면 얘기가 나와요. 한글 자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해서 자음이 총 몇 개더라? 원래 기본 글자는 24개인데 자음이 총 19개입니다. 모음이 21자. 사전에 등재할 때 순서가 나옵니다. 기억 다음에 뭐죠? 자음부터 연결하셔야 돼요. 기억 다음에 니은이 아니고 쌍기역입니다. 그러니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각각의 평음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음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지금 문제에 자음이 모두 초성이 전부 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모음이 변별력을 띄었죠. 그러므로 기역 빼고 초성에 기역은 똑같으니까 위, 귀신이 위, 다음에 2번에 괴에 우어이, 3번에 우, 4번에 유, 5번에 으 중에 어떤 것이 지금 세 번째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음의 등재 순서를 알지 못하면 못 풀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뭐 다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수업을 안 한 바 아니고 다 했으니까. 모음은 기본 열자가 그러잖아요. 아, 야, 에, 오, 아, 야, 어, 여.
자, 주의하라는 게 항상 이거예요. 오와 요 사이. 오요. 오요. 우와 유 사이. 우유. 의이. 뭐 쭉 적으면 되겠지만 이게 10개입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놓고요. 나머지 것들은 오와 요 사이와 우와 유 사이만 조금 조심하세요. 여기. 나머지 것들을 한 번 더 적어두라 이런 얘기 합니다. 아, 야, 여.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를 3번. 왜? 단몸, 이중몸이 3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우를 3번 이렇게. 여기서 변별력이 많죠. 그 다음에 의의 하나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끝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를 이렇게 달면 돼요. 여러분 이. 그죠? 쭉 이를 쭉쭉 그으면 돼요. 여기. 그 다음 얘네들은 한번 보세요. 단몸, 이중몸, 오요 사이에 오는 양성몸이니까 이, 입니다. 이렇게. 이. 다음에 우는 음성몸이니까 이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 순서입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여기 귀신, 궤도, 구름, 규칙. 귀신은 어디 들어갑니까? 귀신 여기 들어가죠. 귀신. 다음에 궤도는 여기 들어갑니다. 궤도. 구름은 여기 들어가네. 그지? 규칙은 어디? 여기. 그림자는 어디? 여기. 여기서 여기 나오는 기억은 뭐 변별력이 없는 것이고 이 몸의 순서를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뭐다? 귀신이 답이다.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정확합니다. 이런 거 틀려가고 이제 답이 없죠. 자, 연결해 두고 그래 귀신이야. 귀신을 외우고 계신 분 힘내세요. 정말 힘내야 됩니다. 공부할 때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귀신 외우고 정말 귀신돼요. 그러면 2번 볼까? 이 표기가 옳은 거 빛깔 된소리 뭐죠? 2번은 아마 54항쯤이니까 52항인가? 4항쯤 되겠네. 3, 4항에 보면은 된소리 전미세가 있어. 꾼, 깔, 빼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빛깔 몹시는 5항 적용이죠. 5항에 보면은 뭐예요? 기역, 비읍 다음에는 몹시, 색시, 갑자기 평음 표기를 하라. 왜? 기역, 비읍은 무성음이다. 그래서 비읍이 무성음이니까 몹시로 적어야 돼요. 쌍시옷이 아니고. 같은 맥락, 깍두기, 기역 다음에 두기로 적어라. 7은 일수, 이것도 틀렸죠. 1은 리을은 아니잖아요. 5항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유성음 뒤에 된소리 나는 것은 된소리를 표기합니다. 일수, 상쇼적이. 리을이 유성음이니까. 5번에 예쁜 색시가 맞죠? 이건 2, 3, 4, 5번의 얘기가 뭐다? 바로 전부 다가 5항 규정의 언급과 관련된다. 그럼 5항에 뭐 있는데 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유성음 뒤에 나는 된소리. 뭐 모든 모음과 니은, 미음, 영을 리을이 유성음이잖아요. 된소리도 적고 기역, 비읍, 종성의 기역, 비읍 다음에 나는 된소리. 이것은 평음으로 적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 13항 같은 거 더불어 알아두라. 이런 공부를 했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3번 갑니다. 표기법에 어긋나는 거 숫갈, 맵시, 자주름, 반직골이 섣부르다. 그 맵시만 빼면은 1번, 3번, 4번, 5번의 규정은 29항 규정. 그 29항 적어놓고 이제 공부를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보면은 지금 맵시는 조금 전에 5항의 연장선에 놓입니다. 맵시로 발음되는데 기역, 비읍 다음이기 때문에 평음으로 적는 거예요. 바르게 적혔죠? 숟갈, 자출은 반직골이 디귿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3번 조금만 얘기할까요? 29항에 보면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디귿으로 쓰이다가 결합될 때는 릴로 쓰이고 이게 오락가락한다 해서 제가 디귿 릴 호전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질 플러스 날, 설
플러스 달. 더 많죠. 술 플러스 가락. 또 요걸 중요해야 돼. 잘다 플러스 주름. 예, 뭐 쭉 보면은 또 풀 플러스 소. 얘가 많아요. 뭐 섣부르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단독은 전부 일로 쓰입니다. 이렇게. 이건 한술, 두술, 단성, 명사. 잘다는 씨알이 굵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다. 어간, 풀. 이 단독으로 일로 쓰이는데 이렇게 결합될 때는 어떻게 되더라? 디귿으로 바뀝니다. 삼진날, 디귿.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설이 있는 달, 섣달. 섣달은 음력 12월입니다. 근데 참고로 내가 간격을 둔 것은 동지달은 어떨까? 동지 플러스 다른 표기가 어떻게? 얘는 동지달. 여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죠.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지는 그제 한저예요. 겨울동. 그리고 여기에 원래가 동질, 원래 단독에 리을이 없어요, 원래. 얘네들은 단독으로 리을이 다 있는 말들인데, 결합되기 전에 단독에 리을이 없는 말입니다. 한저 플러스 고유어, 합성어죠.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나? 동지딸, 이렇게. 자, 우리가 된소리 발음될 때는 어문현상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된소리 대기, 하나가 또 사이소리 연상. 이 둘을 구분하라. 내가 강조를 매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소리 연상은 니은첨가라는 어문현상이 하나 있고, 된소리 발음되는 것이 있는데 된소리 발음될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합성명사이며 유성음디예요. 자, 합성명사입니다. 모음도 유성음디죠. 그 사이소리 현상이 얘는. 된소리 발음되고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된소리 대기는 그 중에 하나의 조건에 위배될 때예요. 자,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시고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른 척하기 없기. 이쯤에 모른 척하면은 혼자 모르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너는 그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거야.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을 수렴하고 자기 것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을, 그게 바로 실력 양성이잖아. 그지? 자, 어쨌든 뭐 그 정도 설명은 이해가 됐죠. 밑그림을 쫙 그려왔습니다. 동지딸 하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 다음 두 번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할 때 뭐를 붙인다? 사이시옷 붙여. 전부 다 한저면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한저에는 다음 6개 한저만 시옷 붙이거든요. 뭐 일단은 여긴 고유어니까 그래서 시옷 들어가는 거. 섣달은 이렇게 디귿을 호전 현상의 일환이고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관점이 다르죠. 같은 맥락에 똑같이 보면은 숟가락은 요래요. 근데 젓가락은 이렇습니다. 그죠? 시옷입니다. 숟가락은 왜 그럴까? 논리적 똑같잖아요, 이게. 이거 봐봐. 한술, 두술, 단위성, 이전명사. 그래서 술가락 되니까 얘가 뭐 디귿으로 바뀌는 숟가락, 호전 현상의 일환이요. 젓가락은 뭐 저가 그새 한저대 이게. 저가. 대중머리에 요렇게. 곧화가 아니고 대중머리. 이건 저고요. 요렇게. 왜 옛날에 대나무로 뭐 했습니까? 지금도 대나무 젓가락 있죠. 저 플러스 가락. 그러니까 고요 플러스 한저의 합성입니다. 발음이 어떻게 될까? 젓가락이 가락. 똑같잖아. 어문현상에. 그래서 시옷이 붙은 거야. 이런 것도 구분하고요. 얘도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단어가 적용되는 어휘 능력에 대해 이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잘주름은 어떻게 될까? 잘주름은 그야말로 얘가 자주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주름. 그래서 항상 여기서 제가 염려하면서 얘기한 게 잔주름과는 뜻이 다른 말이다. 이 둘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늘 강조하면서 얘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씨알이 굵지 못하다, 잘다, 주름. 치마나 의복이나 대부분 또 무슨 커튼 같은 이런 침구류 등의 주름을 잡되
간격이 좁게 잡힌 주름이 뭐다? 바로 잣주름이에요. 여기에 잔주름은 잔은 접두사입니다. 파생어예요. 사람의 얼굴에 잡힌 주름, 잔꾀, 잔돈, 잔심부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건 잔으로 연결해. 잔머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휘 형성과도 다른 문제니까 잘 알아두시고, 얘는 어떻게 될까? 풋소 이렇게. 여름철에 풀만 먹고 자란 소를 풋소래 그럽니다. 좀 비실비실해요. 원래 여물을 먹고 자라야 황초가 힘을 쓰는 데서 풋소. 이 외에도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이해가 하신다면 숟가락이 준말이죠. 숟가락이. 그 다음에 자추름 섣부르다 되고 반지꼬리는 바느질고리에서 디귿이 되게 됩니다. 자, 4번 갈까요? 4번은 지금 적용되는 이면에 적용되는 규정은 뭘까요? 바로 돈법칙입니다. 따라서 돈법칙은 우리 한글 맞춤법 10항에서 12항까지 있어요. 그게 공부가 밑그림으로 딱 된 가운데 여기 선택지에 주어진 단어에 적용시킬 규정이 어떤 것인가? 따라서 표기가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돈법칙은 모두 한자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쌍룡, 그러니까 원래 표기, 본음이래 그러죠. 원래 발음이 룡입니다. 룡, 리얼로. 그러나 둘째 이하의 음절은 두음이 어두가 아닙니다. 어두란 단어의 첫 음절 초성이기 때문에 적용될 위치가 아니죠. 환경이 아닙니다. 리얼로 적어야 하고, 공연불은 이응으로 적어야겠죠. 왜? 공을 접두사로 파악하니까. 접두사 다음부터 이어질 때 돈법칙 적용하라. 공연불, 남존여비, 합성어도 마찬가지. 동구릉, 셋째 음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리얼로. 동구릉은 원래 굴이 있죠. 경기도 구리시. 여러분, 한성부, 조선시대 한성부, 왕이나 왕가의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어디 만드냐면 한성, 한양 안에 만든 거 아닙니다. 인근에, 경기도, 특히 지금의 구리시예요. 그게 9개의 왕릉을 일컬어 동구릉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정란, 이거 많이 나온다고 내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원래 란, 그죠? 난간, 란, 한자의 본음을 모르면은 돈법칙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란인데, 난간 또는 무엇을 쓰거나 쓰기 위해 둔 칸. 그래서 얘가 지금처럼 가정 한자어잖아요. 한자가 앞에 오면은 란이 그대로. 왜 한자가 앞에 온다는 전제라면은 어두도 아닙니다. 란을 리을로 표기합니다. 가정, 란, 공, 란, 그죠? 또 학습, 란, 이런. 앞에 한자 오면은 어두도 아니니까 리을로 그대로 표기하지만 단, 고요와 외려가 오면은 어린이 난, 또 뉴스 난처럼 고요와 외래가 오면 고요 플러스 한자가 될 때는 한자부터 돈법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다? 구름양이에요. 구름이 고요잖아. 양, 리을인데 원래는 어두도 아닌데도 어떻게 표기한다? 그 고요가 앞에 올 때는 뒤에 한자가 오면 한자를 뭐를 적용합니까? 돈법칙을 적용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맞아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왜 얘가 고요거든? 그럴 때 구름, 요 뒤로부터 적용을 합니다. 량에. 원래 어두의 리을은 못 오니까 이렇게 적는 게 맞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솜씨, 얘가 고요잖아요. 그러면 란이 원래 얘가 맞는 표기지만, 그죠? 틀린 것은 바로 여기부터 적용을 하라는 것과 논리가 똑같아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솜씨, 난으로 이렇게 적는 것이요. 그 외에 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난 이렇게. 그죠? 가심난 이렇게 적힌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리라 보입니다. 자, 됐겠죠. 그리고 구인난 많은 표기니까 수화번이 맞죠. 구인란으로 적요. 이건 함자가 표기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그렇게 적은 내용을 말하죠. 적은 내용의 칸. 5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육신, 사동그라미. 다음에 연연생. 연연생은 원래 이응, 이응 적으면 안 됩니다. 이응, 이응 적히는 건 딱 2개, 3개 있네. 그지? 이응, 이응은 아니지만. 자, 이응, 이응은 유유상종. 원래 유류로 적여야 돼요. 어두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류거든. 그러나 바람이 갔다니. 또,
연연불망. 요렇게 연연 똑같이 적습니다. 또 하나 누누이 여기 13항에 나와요. 근데 그 외에 연연생 같은 것은 연연생이지 발음이 연연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두가 아니죠. 여기는 어두고 여기는 아니니까 둘째 예음들이 이렇게 바르게 돼요. 또 같은 맥락에 넘름하다. 이런 식으로. 왜? 얘네들은 바르게 본음으로 적은 거죠. 어두가 아닌 까닭입니다. 그런 거 주의하고. 수랭식. 이 수냉식 니으로 적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수가 선생님 접두처럼 쓰였지 않았을까요? 해서. 근데 거기 우리 10항에서 12항까지 보면은 분명히 얘기할 게 렬과 한저, 렬과 률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랭이라든가 량에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여기 렬과 률은 니은음이나 모음 뒤에서 그죠? 뭐로 적겠습니까? 열율로 표기합니다. 이걸 요 글자에 국한되는데 이런 글자에도 확대해가지고 살랑 순행식 이런 식으로 또 한냉전선 이랬으면 틀립니다. 왜? 랭자에 대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랭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이 두 자에 대해서 얘기해. 둔법칙 적용자 한자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두도 아니잖아 둘 다. 물론 접두처럼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니은음이긴 합니다. 모음이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고 수랭식 원래대로 원래 둘째 이하의 음절이니까 수랭식. 그 다음에 한랭전선 원래대로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런 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낙화유수는 낙화와 유수가 합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로, 이응, 해외여행도 여행 이렇게 적듯이 오류의 일이 아니고 이응으로 연연불방은 금방 설명드린 부분 따라서 답이 4번이다. 6번 갈까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역시 한글 맞춤법이니까 표기가 옳은 것이겠죠. 1번 이리로 오세요. 오세요 맞습니다. 앉으시 종결형 의미는 옵니다. 오. 주십시오. 이것은 책이 심표가 있다면 연결형이라는 뜻인데 요로 적어야겠죠. 5번 우리 아기 참 예쁘지? 이때 아니오는 맞아요. 왜? 아니오는 틀렸네. 아니요로 적습니다. 왜? 하면은 아니요, 예, 아니요 긍정부정의 감탄사입니다. 얘도 감탄사, 아니요도 감탄사. 이때 요는 여러분들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요까지가 감탄사예요. 자, 아니요로 적고 답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7번 갑니다. 7번은 불규칙 활용을 얘기해요. 먼저 활용이란 말은 활용의 의미 변화입니다. 우리 국어는 첨가예요. 영어는 어감 뒤에 높다, 높고, 높지, 높아라, 높구나. 의미가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천뒤 조서가 덧붙는 이런 문법적 특질이 있는 첨가예요. 그런 문법적 특질을 잘 보이고 있는 게 활용인데 이럴 때 활용은 의미 변화, 동사, 형용사, 용언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규칙 용어는 변할 때 어간이든 어미든 원래 정해진 형태로 어간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어미 형태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규칙 활용. 규칙 활용이 훨 많습니다. 불규칙 활용은 종류가 몇 가지예요? 총 9개예요. 9개가 있고 이걸 조금 더 모든별로 보면 어간이 변하는 것, 어미가 변하는 것, 어간어미 동시에 변하는 것. 이런 정리는 되셔야죠. 그래서 어간이 변하는 것, 어미가 변하는 것, 그리고 어미와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것.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따라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은 시옷, 디귿, 비읍, 아래르, 우 불규칙 5개예요. 어미가 변하는 것은 어미, 여 불규칙, 너라 불규칙, 그다음에 러 불규칙 이렇게 3개. 그리고 어간음이 동시에 변하는 게 히읗 불규칙이다 하는 정도. 그 각각의 예들을 통해서
기본형이 어미 변화할 때 어떤 변화를 거쳐서 시업 불규칙이라고 하는가, 또 그와 대응해서 규칙의 용어는 비슷한 어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 분별력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는 불규칙 활용 형 표기가 많이 시험에 나와요. 활용형 표기가 밑줄 친 부분이 옳게 표기된 것, 뭐 이런 식으로 활용 형태가 바른 것. 시업 티귿 불규칙은 동사에만 있습니다. 동사. 특히 제가 비읍은 중요시 얘기라. 사나워, 아름다워, 아니꼬, 워, 요런 거 주의해라. 그 비읍 불규칙 요거하고 아래로 불규칙하고 러 불규칙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우 불규칙은 푸다 하나 있어요. 푸다. 얘는 하다 계열입니다. 그죠? 하다 계열. 너라는 오너라 같을 때 어라 아라가 붙는데 너라로 의미가 바뀌었죠. 러 불규칙 이 두 개는 구분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히읗 불규칙은 주로 색상어가 많아요. 색상어. 그 기본형에서 히읗을 포함한 색상어죠. 빨갛다. 빨갛다. 이게 활용하면 빨개라든지, 그죠? 노랗다, 까맣다, 뿌옇다, 허옇다. 그 외에 이제 동그랗다. 동그랗다, 동그래졌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또 그렇다. 그래, 이럴 때 전부 어간어미가 변하는 히읗 불규칙이라는 정도. 기본 골격입니다. 요거 두 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요와 한자의 차이점에서 고요는 포괄성이 강해요. 그래서 미센 뜻 구분을 한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다이어가 많죠. 가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뜻이 있습니까? 자, 같은 맥락에 요거 두 개 보면 가령 이르다라는 단어 보면은 이게 포괄성이, 문맥에 따라 문맥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르다는 도착하다, 그죠? 도착하다. 이게 이를 짓죠. 이르다. 그리고 말하다 뜻도 있어요. 일러주다, 말하다, 이르다. 말할 위자. 또 어떤 뜻이 있노 하면은 도착하다, 말하다, 또 빠르다 뜻도 있습니다. 이를 조자. 한자는 이래요. 그 한자를 이렇게 병기는 나란히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문맥 속에서 이 단어 하나면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문맥 속에서 이 뜻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에 나오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르다 플러스 어가 붙었다. 어미는 어아가 기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르 플러스 어가 붙었다. 여기도 이르 플러스 어가 붙었다. 어미 변화를 했죠. 어간 어미. 어미는 기본 형태가 뭐가 있다? 어미의 기본 형태가 어와 아. 양성모면이나 음성모면 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니까 현실음으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음으로 도착하다, 내가 그곳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어떠다? 엄마가 나에게 콩나물을 사오라고 일러주셨다.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도 내가 정류장에 도착한 시간이 너무 일러 버스를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음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현실음으로 쓰이는데, 이런 현실음으로, 이건 형태수 분석입니다. 어간어미. 그랬을 때 이런 현실음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 문법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어미의 기본 형태는 어아입니다. 가령 이르어 되면 규칙이에요. 근데 여기 어미 어가 들어갔는데 뭐로 어미가 바뀌었다? 러로 바뀌었죠. 아니, 러로 들어갔다면 어미 형태, 기본 형태가 러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미는 기본 형태가 어아예요. 그러니까 러로 바뀐 얘를 뭐라 그런다? 어미가 바뀐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 이렇게. 여기 러 불규칙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르다, 도착하다. 다음에 누르다. 누르러 할 때. 누를 황자 있죠. 잔디가 날로 누르러 갔다. 다음에 산천이 날로 푸르러 갔다. 단어 3개밖에 없어요. 누르다, 푸르다, 이르다. 노라다도 있지만 같은 색상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면은, 자, 변화 과정을 어간의 리을이 앞으로 달라붙어요. 1. 그지? 그 다음에 아래가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 리을이 하나 더 달라붙긴 하지만 요거 뭐 설명이 좀 돼야 되지만 여기서 봤을 때 어간 아래르가 변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요? 아래르 불규칙이에요. 이렇게 러 불규칙과 아래르 불규칙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뭐 색상어 연결이다. 이렇게 불규칙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이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부라는 거. 자, 연습을 해봤는데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불규칙 활용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불규칙만 봤죠. 근데 이제 규칙에서 규칙 용언이다 하면은 첫 번째 어간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잡다 봐봐. 활용을 전제로 했을 때 잡고, 잡지, 잡구나, 잡아. 어떤 어미가 붙어도 어간 고스란히 변하지 않아요. 어미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데? 자, 지금 규칙을 얘기해요. 뭐 형태가 변하는데 어문 현상, 어문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건 뭐 자동적 교체를 합니다. 그럼 어문 현상으로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두 개 있어요. 이 두 개가 뭐냐면은 리을 탈락, 다음에 의 탈락. 따라서 여기 보면은 리을 탈락 용어는 내가 날다에서 주의하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날다, 나르다 구분하고. 다음에 여기 의 탈락은 담그다, 그거 주의하라 그래요. 담그다. 그죠? 담그다. 가령 여기는 날다, 나르다 구분 주의하세요. 이건 옮기다고, 이건 날비자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다음에 의 탈락에는 뭐 담그다. 그죠? 담그다. 다음에 고프다. 뭐 예를 들면 아프다. 예를 들어 담그다 같은 경우에 담그지, 담그니, 담그아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활용한다? 담가.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 의만 빠지면 되죠. 담가로 변하려면. 옛날에는 의 불규칙 1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 탈락이란 어문현상이다며. 탈락이란 어문현상.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구분하면서 담가, 김치를 담갔다, 담가 먹었다, 술을 담갔다 이럴 때 담았다, 뭐 담구었다 이런 건 틀리다고 내가 강조를 했잖아요. 이런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르다 올라 아래로 불규칙, 흐르다 흘러 아래로 불규칙, 가르다 갈라 아래로 불규칙, 배부르다 배불러 아래로 불규칙 해서 아를 붙여보면 불규칙이니 규칙이니 구분이 어느 정도 닿습니다. 그러나 3번에 목장길 따라 하면 의만 빠지면 되죠. 의 탈락. 다른 건 전부 어떻습니까? 아래로 불규칙. 3번만 따라 하니까 의 탈락으로 규칙이잖아요. 답이죠, 그죠?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같은 맥락의 불규칙 계속 이어집니다. 8번 활용형 표기. 1번 하얘졌다. 하얗다 기본형이죠. 히읗 불규칙. 빗방울 듣는 듣고 듣구나 할 때 떨어지다의 뜻. 규칙. 시간이 일렀는지 그죠? 아래로 불규칙. 푸르르는 푸른입니다. 푸르다에서 니은만 붙으면 돼요. 르가 한 음절이 더 들어갔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이게 서정주의 시인데 그럴 경우에 음절 하나 더 늘어뜨리기 위해서 문법을 파기한 거지. 이게 어법에 맞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 비불규칙의 몸자 파기 형태 얘가 나왔죠. 자, 9번 활용형입니다. 돕다 도와 허였다. 허였다는 어가 음성의 허, 여가 여입니다. 야이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이. 그게 틀렸잖아요. 신비로워, 아름다워, 안이꼬 3, 4, 5번은 모두 비불규칙의 몸자 파기 형태. 10번 옆에다가 여러분 10번은 지금 문제가 뭘 알아야 되면 21항을 알아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 21항. 이건 내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거기 넓적하다, 널찍하다, 얄따랐다 이런 세 개 구분 필요합니다. 가령 거기 얄따랐다는 리을 비읍, 널찍하다는 리을, 넓적하다는 리을 비읍 이게 2, 3번을 답을 두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 두 개 다 표기가 맞거든요. 이런 변별력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끔 우리가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내가 좀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조금 하는 편이어서 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학생들이 그래요. 이제 막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이해력을 갖춘 친구는 공부를 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떤 강의 수업이든 간에 기본 강의에 한 100명이 있든 뭐 10,00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반 정도의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중간 정도에 채널 자체가 아무리 기본반이라도 맞춰져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국어 아무것도 모르고 떡판이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회독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2회독, 3회독. 아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공부가 안 된 국어 과목인데 당장 제가 2달 만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수준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원리 입각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는데 한 번 듣고 아는 천재적 소유자라면 모르되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론만의 학생들, 여러분들 이론만을 거쳐오시겠지만, 와, 질평샘 수업 어렵다. 그건 학생들 전체의 얘기가 아니라 중간 정도에 내가 채널을 맞추면 밑에 이제 처음 시작한 거의 뭐 초보 수준 단계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내가 하나의 방법인데 나도 쉽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최하로 그냥 기억, 미은, 디귿 수준으로 낮추가 수업한다면 수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적으로 툭툭 몇 개 건너뛰듯이 이렇게 징검다리식 수업 대충 재미있게 이래 수업하면은 여러분 이론 수업 듣고도 이론 수업을 몇 번 들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은 이론 수업 듣고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반 정도 수준은 되어줘야 처음 들으실 때 어느 정도 한 1, 2년 안에 합격권 내에 들 수 있습니다. 어느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국어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 자기 영어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소위 ABCD밖에 모르고 말이야. 빨간 기본 영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1년 만에 합격하기란 그게 되겠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목에 발목 잡히도 잡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어가 발목 잡히고 어렵고 하니까 분위기상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공부는 뭐 거기에 앉아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적으로 스스로 좀 내가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자 할 때 선생이 뭐 내가 많이 알아요 한다고 잘났다고 수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호응들을 이끌어내고 모든 사람이 알면 좋은데 그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반에서 오셔가지고 이거 뭐 이해가 안 된다면 기본반의 이론 수렴도가 떨어지니까 내가 그걸 강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집, 공부, 학습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좋은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하다, 저 사람 잘 가르친다 하고 강의 많이 들으면 뭐 해요? 자기 공부가 안 돼 있고, 문제 점수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을. 그러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들었는가는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학습했는가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점을 자꾸 일깨워주는데도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는 뭐 안 나올 거야. 이건 당신의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일 뿐이에요. 왜? 우리 수험생은 출제자가 아니거든요. 그 출제자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항상 그지 어느 정도 수준에 한 80점 정도 수준에 오르기까지가 1년 정도 걸려요. 80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이제는 변별력 두세 문제의 결정이 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두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당나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풀이반 정도의 수준이면 그 한두 문제의 변별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모르느냐. 조금 전에 앞에서 향철표기 봤어요.
그럼 항절벽이 나온 변별력이다 하는 말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맞히냐 못 맞히냐에 따라서 맞힌 사람과 틀린 사람의 점수차는 10점입니다. 어중간한 그 점수 없잖아요. 무성고 이런 거 없잖아요. 틀리면 5점까지고 맞히면 5점 상승이네. 그 차이가 격차가 10점이야. 평균 2점 차이. 그러잖아요. 그런 점을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80점, 좀 75점, 80점 기본적인 역량까지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쌓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자기가 좀 그래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걸 배우면서 다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계속 나갔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 이유가 그런 데가 있더면 바로 수습을 해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매금질을 해야 가장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아니하면은 과목마다 펑크가 생깁니다. 내가 계속 시험 칠 때마다 78점, 82점 이래가 커트라인에서 계속 머뭅니다. 이 친구가 왜 3, 4년 동안 합격을 못합니까? 이유가 딱 그런 데 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합격하는 그 왜 그런데? 바른 방식대로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기본 이론을 이렇게 수렴해서 문제풀이에 반해 와가지고 어렵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물론 내가 새로운 얘기를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때 새롭다는 것은 이론반에서 수업하지 않은 내용 또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예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게 왜 까다로운지 난도가 어려운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지 또 약간 부족하고 이건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라면 또 이론 수업에 프린트라도 내가지고 여러분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말할 나이도 없고 자기 진단을 잘 해나가요. 그 점을 명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많이들 공부해왔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내 실력을 양성해 왔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그 점을 잘 판단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가 진단이야. 자, 조금 쉬었다가요. 여러분들 10번. 내가 항을 다 적어 드리죠. 그죠? 그 항에 따라서 또다시 재점검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부터 이어나갈게요.